오늘 2022년 7월 28일 목요일입니다. 한미동맹 영웅 색이다. 물가는 더 뛸 거라고 하고요. 한총리, 이재용, 신동빈, 공학전, 특사건우, 바이든 대통령, SK의 10번 탱크.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여기니까 소비심리 22개월 만에 최저, 경제수석, 물가 10월이 정점, 기대 인플레 4.7 역대 최고, 금리 빅스텝, 인플레 불안 못 채워, 물가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 수박 한 통 사는 것도 부담스럽다, 한국은행 금리 효과 서서히 나타날 것, 소비자 심리지수 3개월째 뒷걸음,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 커져. 부산 해운대구 사는 이모 씨는 최근 손자와 함께 먹을 수박 한 통을 고르러 마트에 갔다가 25,000원이 넘는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결국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600g짜리 조각 수박을 구입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이 씨는 남편이 은퇴한 이후 씀씀이를 줄이고 있지만 수박 한 통을 사는 것도 부담스럽다면서, 그런데 물가가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6%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이 올랐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물가가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런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는 임금 상승 등의 과정을 거쳐 실제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물가와 함께 경기에 대한 전망도 동시에 악화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공포 역시 나날이 커지고 있다. 빅스텝도 꺾지 못한 물가 불안. 한국은행이 이번 기대 인플레이션율 조사는 이달 11일부터 18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것은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13일이었지만 한은의 빅스텝 결심은 언론 보도를 통해 그 전부터 사실상 예고돼 있었다. 결국 물가를 잡기 위한 한은의 초강수도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심리를 꺾는데 실패하고 말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소비자들의 물가 불안 심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던 2008년 6월부터 2009년 7월, 또 동일본 대지진과 유럽 재정위기 등이 겹친 2011년 4월부터 1년간 4%대를 보인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그때보다도 높은 4.7%를 기록했고, 심지어 5% 이상으로 예상한 비중도 절반 가까운 44%나 됐다. 앞으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품목으로서 석유류 제품, 공공요금 등이 꼽혔다. 이따 기준금리 인상에도 오히려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되자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다행히도 유가가 진정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한국을 포함해 물가는 10월 정도 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도 지속해서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앞으로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물가 전망도 개선될 것이라는 뜻이다. 하반기 S의 공포 커진다. 더 큰 문제는 물가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소비 심리도 계속 얼어붙고 있다는 점이다.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석 달째 하락하며 낙폭을 점점 키우고 있다. 올 5월까지만 해도 100을 웃돌았던 CCSI는 두 달 만에 16포인트 이상 급락하며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은의 계속된 금리 인상 행진으로 금리 수준 전망 지수도 사상 최고치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자 부담이 늘어 가계의 소비 여력도 떨어진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민간 소비는 최대 0.1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노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도 문제지만
수출 부진이 더 큰 문제라며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경기 침체로 한국 수출이 둔화되면서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했다. 서영경 한은금통위원도 이날 한은금융왕자 기념 특강에서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필요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통화정책 리스크 요인 등은 다양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요. 원자재 환율 상승에 대기업 수익 10% 줄 듯. 기업 93%, 원가 올라 수익성 악화. 63%는 제품 가격 더 올릴 수밖에. 전경련 관세 내려 부담 덜어줘야. 원자재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며 올해 하반기 대기업들의 수익이 10%가량 악화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기업들의 절반가량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 대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 영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하반기에도 지속되면 대다수 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평균 영업이익률 감소폭은 전년 동기 대비 9.5%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감소폭은 자동차 부품 마이너스 11.8%, 석유화학 제품 마이너스 11.6%, 바이오 헬스 마이너스 11% 등이 순이었다. 기업들의 63%는 올해 하반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지속되면 제품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래요. 올해 상반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는 기업은 49%였다. 전경련은 원자재 가격 급등 부담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던 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환율이 급등하면 원가 부담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기간 속에 지속 기간에 대해서는 49%가 내년까지로 전망했다. 올해 말까지는 23%, 기약할 수 없다는 23%. 추강욱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주요 원자재 관세 인하와 법인세 감세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해외 자원 개발 등 원자재 수급 안정 조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연준 금리 인상 놓고 경기 침체 부채질 vs 인플레 막아야. 경제 나쁜데 금리 올려 위기 초래. 월가 전문가 63%도 연준의 부정적. 고용 타격 감소해야. 두둔 의견도. 27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과 하루 뒤로 예정된 미 2분기 성장률 발표에 연준 통화정책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월가는 연준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 즉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봐왔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28일 오전 8시 기준 시장의 기준금리 전망을 반영하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패드워치에서 0.75%포인트 인상 확률이 73.9%, 1%포인트 인상 전망이 26.1%로 나타났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쪽은 현재 미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외부 변수로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가 작아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26일 발표된 7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95.7로 3개월 연속 하락세였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다. 미 소비자 신뢰지수를 조사하는 컨퍼런스 보드의 린 프랑코 의사는 인플레이션과 주가 금리 인상이 하반기 소비 지출과 경제 성장에 강력한 역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 대표 정보기술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2분기 실적 또한 월가 예상치를 밑돌았다. 이미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6%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 성장률 또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집권 민주당의 진보파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의원은 연준이
수백만 취약계층과 유색인종을 침체로 내몰고 있다며 연준을 압박했고, 노벨 경제학장 모예도 교수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미 불확실성이 커진 경제의 연준이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지난해 초부터 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했던 로런스 이 양반은 나는 반대했고 워런 이혼은 찬성한 경기 부양책 때문에 물가가 올라 노동계층의 구매력이 약화됐다며 물가 억제가 우선순위라고 반박했다. 올리비에 얘도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고용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각국 중앙은행의 고충이 크다고 두둔했다. 월가 전문가 따르면 물가 상승률은 2%대로 맞추려는 연준의 노력이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가 63%가 그렇다고 답했다. Next page. 경찰국 갈등. 그래요, 경찰국. 이런 거 나는 관심 없고요. 정치도 별로 관심 없고. 종합? 이거 뭐이니? 이것도 뭐 누구 대충 까고 이런 거 같은데. AI 의료기기 인허가 391에서 81로 단축.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 연구개발 제약하는 제도 개선. 연내 K바이오 백신 펀드 출범. 2030년까지 2조 원 신약 개발. 그동안 1년 넘게 걸리던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인허가가 기간이 80일로 줄어든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감염병 팬데믹에 대비해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5천억 규모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역에서 제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연구개발과 창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꼼꼼히 살펴 개선하라 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우선 AI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 의료기기가 개발 뒤 현장에 도입되기까지 걸린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기 개발에도 인허가와 기술평가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느라 현장 도입에 약 390일이 걸렸다. 이르면 9월부터는 여러 절차를 통합하고 동시에 진행시키는 방식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80일로 줄이기로 했다. 혁신 의료기기 개발에 수많은 환자의 진료 기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환자가 동의하면 관련 기록을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급변하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맞도록 일시적으로 규제를 없애주는 규제 샌드박스도 시적으로 규제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다만 신재웅 연세대 의대 이 교수는 혁신 의료기기를 평가할 때는 기존의 평가 지표를 전부 바꿔야 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이번 발표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5천억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출범시켜 혁신 신약이나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책은행이 2천억을 대고 나머지 3천억을 민간에서 끌어온다.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신약 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국고 1조 5천억 원을 포함해 총 2조 2천억 원을 투입한다. 또 백신 생산시설이나 바이오 시밀러 임상 3상 등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발렌스 SK 29조 원 투자에 바이든 10번 땡큐. BBC 공급망 결속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래. 바이든 최태원과 만나 100억 원 화상 면담. 만나지 않고 화상 면담.
SK 대규모 투자 계획에 감사 인사. SK 안정적 시장 공급망 확보. 미는 질 좋은 일자리 대거 확충. 바이든 영어 이름 모른 채 어초이 토니 부르며 다음엔 집무실에서 함께 점심 제한. 오. 역사적 발표에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is historic announcement.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 현지 시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미국 백악관에서 화상 면담을 갖고 SK그룹이 밝힌 220억 달러 약 28조 9천억 원. 돈도 많네. 투자 계획에 이렇게 말했다. 이번 투자로 미국은 일자리 확대 및 공급망 안정을 꾀하고 SK는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윈윈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BBC의 220억 신규 투자. SK는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등 BBC 분야에 그린을 더한 4대 핵심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미국 내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SK온이 최근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투자 70억 달러를 포함하면 대미 투자 규모는 약 300억 달러에 이른다. 150억 달러는 반도체 연구개발 협력과 메모리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제조 시설 등에 투입된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 20억 달러, 첨단 소형 원자로 등 그린 에너지 분야에 50억 달러 신규 투자도 진행된다. 최 회장은 한미 양국은 21세기 세계 경제를 주도할 기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며 이 같은 협력은 핵심 기술과 관련한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과 한국이 21세기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투자라고 평가했다. 이날 LG화학은 미국 GM에 95만 톤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하고 롯데케미칼, 롯데알미늄은 3,300억 규모의 양극박 공장을 설립하는 등 배터리 소재 분야의 미국 투자 및 사업 내용을 각각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으로서 한국 기업을 통한 대규모 투자 유치로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질 좋은 일자리도 대거 확보하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SK 투자로 미국 내 일자리가 2025년까지 4,000개에서 2만 개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SK그룹은 안정적인 시장 및 공급망을 확보하고 기술력 강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내놔봤다. 투자 인센티브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SK는 2026년까지 179조 원에 달하는 국내 투자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땡큐. 화상 면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확진된 바이든 대통령은 확진됐네? 오 마이. 대통령은 관저 집무실에서 최 회장은 백악관 회의실에서 각각 진행했다. SK 측에선 박종화 SK 하이닉스 부회장, 유정준 등이 미국 측에선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 얘네 등이 배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 회장을 영어 이름인 토니로 부르며 직접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다음에 오면 오벌 오피스에서 꼭 나와 점심을 함께 먹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면담이 끝난 뒤에도 대면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꼭 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7분 화상 면담 동안 10번에 걸쳐 땡큐를 연발했다. 퇴청한 후 최 회장 일행을 향해 관저 발코니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사진을 공식 트위터에 올리는 등 각별한 감사. 존나 고맙나 보다. 폴란드의 K2 전차 등 20조 원 사상 최대 방산 수출. 그래요. 나토 회원국과 첫 무기 수출 계약.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포함 방사청 최종 규모 미확정 신중. 폴란드 정부가 K2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640여 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대로 최종 계약이 성사될 경우 10조 원에서 20조 원 이상의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이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에 대한 첫 방산 수출 사례가 된다. 마리우시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이날 바르샤바 폴란드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한국 업체 관계자들과의 기본계약 체결식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지상 공중 전력의 공백을 메워야 했는데
기술과 가격 도입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무기체계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폴란드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K2 전차는 180대를 우선 인도받은 뒤 2026년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800여 대를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현지화 모델에는 K2PL이라는 명칭이 붙는다. 흑표라는 별칭을 가진 K2 전차는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전차에 버금가는 정상급 성능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군은 2014년부터 실전 운용 중이다. K9 자주포는 1차로 48문을 한국에서 도입한 뒤 2024년 600여 문을 현지 생산할 계획이라고 한다. 폴란드 정부는 K9 자주포 1차 도입분 일부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초래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내 인도된다고 밝혔다. FA-50 경공격기는 내년 중반까지 12대를 포함해 총 48대를 인도받는 일정이라고 폴란드 정부는 전했다. FA-50의 유럽 수출이 추진되는 것은 처음이다. 방위사업청은 최종 수출 계약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방사청 관계자는 각 업체별로 폴란드 정부와 별도 이행 계약을 맺고서 추가 협의를 거쳐야 최종 수출 규모와 가격, 인도 시기, 기술 이전 조건 등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면 탐사 모빌리티 현대차 기아 개발 도전. 현대자동차 그룹이 발표면은 탐사에 쓰이는 무인 차량 또는 자율 로봇 개발에 도전한다. 현대차와 기아는 27일 달표면 탐사용 모빌리티 개발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 연구 협약을 정부 출연 연구기관 6곳과 체결하고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참여 연구기관은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 개발을 주도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다. 공동 연구는 빠르면 8월부터 시작된다. 구체적인 개발 컨셉트나 인적 구성을 정하진 않았지만 달표면 과학 탐사를 위한 무한 모빌리티를 개발한다는 1차 목표를 세운 상태이다. 업계에선 연구 결과물이 한국의 달 탐사의 활용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이 화성 동굴 탐험에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스폿 등을 활용키로 한 선례도 있다. 한국 정부는 2030년 달 착륙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 달 3일 발사 예정인 달 궤도선 다누리의 핵심 임무 중 하나도 8년 뒤 출발하는 한국형 달 착륙선의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현대차 기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 원천 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달 표면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 향후 이를 상용화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북악산 국립공원. 다나네 이런 쪽 좋은데? 오. 얼마야? 얼마인데? 따뜻한 물. 좋은데?